자, 21대 대통령 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종 발언 논란에 댓글 공작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후보들의 비방전과 흠집내기 공세가 점점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마지막 일요일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동선에 담긴 의미 전문가들과 짚어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성열 개혁신당 손대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틀 남은 대선의 변수들 저희가 차례로 짚어드릴 텐데요. 유시민 작가, 설난영 김문수 대통령 후보 배우자를 향한 발언이 논란을 낳으니까 내재적인 접근법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발언 자제령을 내리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이 유시민 작가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모습까지 붙여서 함께 보시죠. 이미 본인께서 사과하신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사과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아내는 제가 어려울 때도 교도소 가 있을 때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늘 저를 지켜주고 또 제가 부족한 것을 늘 항상 이야기해주고 도와주고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네, 앞서 유시민 작가는요, 표현이 거칠었던 건 잘못이지만 자신이 설난영 씨 마음을 헤아리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에서 발언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이런 사과를 들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 발언처럼 유시민 작가 용서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그 발언을 들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비난이었거든요. 아무런 근거나 의미도 없이 그냥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설파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내재적인 접근은 모르겠고 그 내재적인 뼈저린 학력주의와 그런 천박한 그런 계층의식들은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 비난성에 가까운 그런 주장들을 장황한 표현을 가지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적인 공감대를 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평론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한 이유가 나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변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거리감을 느끼고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유시민 작가의 어제 해명, 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해명은 혹세무민의 궤변일 뿐인데 이재명 후보가 망언을 두둔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같이 봤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잘못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고요. 근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만큼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2007년 민주당 그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후에 그 이후 2008년 탈당한 이후로 17년 동안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선대위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에게 저희가 뭔가 더 추가적으로 사과라든지 더 잘못된 표현에 대한 책임을 지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범진보 진영의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다양한 민주당 인사들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국민들께서도 성에 안 차신다면은 유시민 작가가 추가적인 해명이나 사과를 더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준석 후보와 유시민 작가를 향한 잣대가 각각 다르다 이런 비판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게 진짜 뿌리 깊은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의식, 내로남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시민 장관 발언은 일단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그 안에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차별, 신분차별, 학력차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여성이 남성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입니까? 남편의 지위에 따라서 고양이 돼요? 학력이 낮으면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꿈도 꾸면 안 돼요? 아니, 왕후장상희 씨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다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야 되나요? 이런 의식들이 본인에게 들어가 있던 거 아닙니까? 내재적 무슨 접근법이요? 아니죠. 이거는 작가를 하시다 보니까 소설을 쓰신 건데 제가 보기엔 전지적 작가 시점, 즉 자기가 신이 돼서 남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냥 소설 쓴 거에 불과해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은 사과를 하셔야죠. 아니, 본인이 궁예입니까? 관심법을 써요? 설난영 여사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인사가 아니니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어떻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발언이 나왔으면 같이 이건 잘못된 거라고 비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판 안 하시고 그냥 사과하셨으니 용서하실 겁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이 정도의 여성차별이 나왔으면 적어도 여성 인권을 앞세운다는 민주당이면 좀 더 강하게 비판을 하셔야죠. 왜 우리 편이면 이렇게 비판을 안 하는 겁니까?
이준석은 죽일 놈이고 왜 유시민은 용서해야 될 사람인 겁니까? 이준석은 심지어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이야기를 옮겼을 뿐이거든요. 유시민 장관 본인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너무 잣대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위선적이니까 민주진영이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성일 대변인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이 대선 막판에 두 번째 변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시민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서 여론 조작에 나섰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관련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추악한 범죄 행위를 삭주 굵은의 자세로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 나갈 것입니다. 당의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며칠 전 늘봄 학교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김 후보는 늘봄 학교 이면에 감춰진 비열한 내막을 알고도 동조한 것이 아닌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나 저희 선거대책본부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 아들 이슈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지 않은 것은 이 댓글 공작에서 음습한 늘 해왔던 민주당의 공작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 수사가 엄정해야 한다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사안을 언급을 했고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 경찰청을 찾아가서 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단체 대표가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단체의 대표가 과거에 운영했던 정치 교육 프로그램에 김문수 후보가 강사로 나선다는 그 포스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포스터에는 김문수 TV,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과거 유튜브를 운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김문수 TV가 후원서로 표시가 되어 있는 포스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역사 프로그램 강사로 그 김문수 경기도정, 그러니까 그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대변인을 했던 분이 지금 강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또 김문수 후보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만들었던 정강훈 씨의 며느리도 거기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학부모 단체로 위장해서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기자회견 역시 지금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이 없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조정훈 의원이 같이 했었고 그리고 권성도 원내대표가 격려사를 했던 그런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공작의 냄새가 저희가 공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댓글 공작의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연관성 자체가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오히려 뉴스타파와 민주당의 특수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딱 선거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뉴스타파에서 조작된 녹취록,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다라고 한 녹취록이 나오더니 갑자기 포털 댓글에 추천수가 1시간 만에 2만여 개가 박히는 그런 기괴한 장면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주당 의원 관계자들까지 포함된 2만여 명이 포함된 그런 텔레그램 방에서 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왔다. 이런 사실들까지 내부 폭로가 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던 상황입니다. 지금 똑같이 기시감이 드는 상황이죠. 뉴스타파에서 사실 100여 명 정도 들어있는 그런 카톡방 이런 그 단톡방에서 여론에 대한 그런 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억지로 좀 관계성을 엮어서 무리하게 이슈 제기를 하고 이것을 민주당이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국민들께서 정말 작은 일을 좀 지나치게 좀 부풀리고 있다라고 그런 인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이미 그 벌였던 사건들도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그런 뭔가 이런 나쁜 이슈들을 덮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만들 수가 있고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수단체의 댓글 조작이 의혹 제기 차원이긴 합니다만 대변인님 저희도 기억하고 있는데 옛날에 드루킹 사건 그다음에 십자군 알바단이었나요? 그 사건처럼 보수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이 대선철에 댓글 조작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예요.
특히 이 댓글을 조작하는 건 단순히 그 사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론 전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시각을 조작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아주 큰 위협이 됩니다. 특히 기억하시겠지만 드루킹 사건 때 이 부분은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가지고 관련된 분들이 다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전당대회 때 또 한동훈 댓글팀이라는 의혹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론이 마치 이런 것이냐 해서 그 댓글팀들이 여론을 끌어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그 발전 측면을 아주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 이런 일이 다시 없으려면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언급하신 것처럼 여론 조작하면 떠오르는 게 드루킹 사건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드루킹 댓글 조작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연관시키려 한다. 이 드루킹 사건처럼 써선 안 되는 방법을 써서 댓글 다는 게 문제고 지금은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지금 알면서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댓글, 본인의 댓글, 지지자들도 사실 그 정치 선거 시즌이 되면은 댓글을 열심히 달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단체에서는 하나의 아이디로 달 수 있는 댓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십 개의 아이디를 제공하고 그 아이디들 모두 활용해서 사실상 명의 도용을 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댓글을 달도록 했고 그리고 그 대가로서 뭔가 그 단체가 지금 늘봄 교실 아까 나왔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교실에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특정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그 단체에 준 겁니다. 그 단체에서는 사실 그 잠입 취재를 한 기자에게는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자격증을 부여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다는 활동을 하는 거에 대가로 그럼 늘봄 교실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사를 하고 그 강사 자격증을 주고 이런 식으로 댓글 조작을 하면은 이거는 엄연한 부정이죠. 그렇게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댓글 다는 행위가 뭐가 잘못이냐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내부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좀 사실관계를 짚어드리자면 제가 그 답 말씀을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실장님 말씀에서 좀 의아했던 게 드루킹 사건처럼 써선 안 되는 방법을 써서 댓글을 다는 게 문제고 지금 이거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연관성이 없다면 옹호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옹호한 적이 없죠. 네네.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발적인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음모론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설파를 한 것이고요. 네. 또한 이제 뭐 대가성이나 그런 관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늘봄학교 뭐 강사 자격증을 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늘봄학교 자체가 정책 집행에 난항을 겪었던 이유가 교사들이 늘봄학교를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방과 후 학교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전혀 메리트가 없었고 저희가 그런 직능단체를 오히려 좀 달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달아주는 대가로 교사들이 기피하는 그 늘봄학교 자격증을 강사 자격을 인정을 해줬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좀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그런 사안이다. 전혀 인과성이 없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단체 자발적인 활동이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드님과 관련된 논란도 지금 가라앉지가 않고 있죠.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를 향한 제명 움직임이 있다. 이 얘기도 이슈가 됐는데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독재를 기도하고 있는 저 이재명 후보 나가 세우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 제명한다고 달려들면은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저 독재에 저항하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민주당, 시민단체를 무고로 고발했고요.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맞고발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민주당은 고발만 한 것이 아니라 제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발의까지 해놓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민주당은 이미 행정부를 30차례 이상이나 줄탄핵을 발의를 해서 많은 논란을 빚었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제명까지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정작 그 자신의 그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유시민 씨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용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 방어적인 관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직을 국회에서 인위적으로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온 것만으로도 주권에 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탄압받는 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도 민주당의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민주당이 제공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제명안이 아니라 징계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참여했다라고 반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주시죠. 그러니까 징계안 안에는 징계안을 통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공개 회의에서 경고를 할 수도 있고요. 공개 회의를 통해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공개 회의에 뭐 일정 기간 동안 그 참석을 금지하는 처벌을 내릴 수도 있고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제명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징계의 내용이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극심한 처벌인 제명만을 거론하면서 나를 지금 제명시키려 한다라는 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유시민 작가 표현이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많은 인사들이 부적절한 표현이고 잘못됐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과에서 하신 표현도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표현이 과한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정계를 은퇴를 선언하셨고 그냥 스피커로서 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신 분과 대선 후보로 나온 현직 국회의원과의 잣대는 그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는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들이대는 잣대와 일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작가와의 잣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짚고 싶습니다. 지금 당사적격인 개혁신당 김성열 대변인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짚고 가야죠. 자꾸 제명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민석 의원님이 지금 민주당에서 맡고 있는 게 뭡니까? 선대위에서 가장 높은 직책 중 하나인 상임 선대위원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준석 후보를 개장사에 비유하면서 제명시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징계안이 나온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이거 제명시키겠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역풍 불 것 같으니까 제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들 사람들은 전혀 처벌도 안 하면서 남의 말을 옮겼다고 그래가지고 제명까지 시키겠다는 이런 내로남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위선을 지적해 주신 건데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인 김민석 위원의 얘기는 이제 뭐 친정인 국민의힘에 힘입어서 제명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신 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당 차원의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입장도 있으니까 저희가 짚어드리고 저희가 이제 대선 막판에 최대 변수 마지막 쟁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막바지에 내란 심판을 이슈하는 모습인데요. 결코 정치 보복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에게 청구를 겨눈 이 최악의 중대 범죄자를 조사도 하지 말고 처벌하지 말라고요? 그게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사와 처벌을 아예 통째로 면내보려는 그런 잔꾀를 쓰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내란 극복이 이 시대의 최대 과제다. 총통이라는 거는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국회도 하고 법도 만들어버리고 이 사람이 재판도 지휘해버리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 이래서 총통이 나왔는데 자기 범죄를 방탄하기 위한 괴물 총통 독재 이거는 전 세계 역사에 이번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상대를 정적을 제거한 게 쓰겠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은 그분은 또다시 복수, 내란 종식, 청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정치 활극의 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정치 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내란 특검을 정치 공방으로 몰아서 처벌을 면해보려 한다라면서 잔꾀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면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지금 형사재판, 내란죄와 관련된 형사재판에 연관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12월 3일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과정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최근에도 한덕수 전 총리나 이 최상무 전 경제부총리의 이런 나는 비상계엄 전에 포고령을 보지도 못했다 등등의 발언들이 이 대통령실 내부 CCTV가 그 검찰 쪽에 공개가 되면서 뭔가 그 혐의가 거짓말도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정말 내란에 관련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닌 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한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지 저는 국민의힘 모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뭐 내란 수사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지만 내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걸 무한정 확장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비슷한 상황을 한번 겪어봤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정치인들을 넘어서 공직사회까지 전부 다 반으로 갈라놓고 그런 적폐청산 TF까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소만 수백 명이 되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만 2자릿수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똑같이 반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엔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께서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분께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치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요. 처벌 여부는 사법부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심지어는 당선되자마자 자기 재판은 모조리 중단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는 정치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민주당이 인식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제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 집회에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대독이 됐습니다. 이러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어제 SNS에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오늘 조금 전에는요. 당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것은 무효화돼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중요한 선거 국면에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어떤 얽히고 설킨 관계들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는 이번 선거에 귀책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연히 선의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 거다 저는 믿고 있지만 이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김용태 위원장의 반응도 좀 지나치게 고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토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더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미 지나간 사건의 당론을 무효화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신박한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과연 이것들이 당원들에게 얼마나 공감대가 있을 것이고 의총에서 이것을 좀 추인할 정도의 당론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이 윤 전 대통령 호소문에 기가 차다는 반응 보였고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계엄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후보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나가기 전에 출당 내지 제명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주장을 했었죠. 만약에 제명 조치를 했을 이후에 했다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국민의힘에게 뭔가 영향을 미친다거나 피해가 가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명까지 했다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스스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마다 여전히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을 국민들께서는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후보다. 뭐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계엄을 일으켰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인 거죠? 계엄을 일으킨 건 명백하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이고 그로 인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혜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당의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워딩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개혁신당에서는 이게 중도층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비상계엄과 같은 우리 민주주의의 큰 오점을 남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이득을 봤다, 누가 손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빨리 끊어내고 이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책임에서 좀 자유로워졌어야지 이번 선거를 해볼 만했을 거다. 이건 누구나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네. 그걸 못하신 게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미 의결돼가지고 다 투표까지 했던 그 당론을 지금 와서 취소한다고 뭐 엎질러진 물이 담아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판에 이제 악영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와서 하시기엔 너무 늦었다.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선 전 마지막 일요일이죠. 이재명 후보 영남에서,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에서 유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열세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 확보에 나서고 있고, 또 김문수 후보 막판 뒤집기에 힘을 싣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사전 투표는 이미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크고 작은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남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대구와 같은 영남 지역에서 마지막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그런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더 많이 소구할 수 있는 전략이다. 또한 이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장의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보수층은 끝끝내 결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많은 말실수들을 했었고 민주당 진영 전체적으로 악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결집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어쨌거나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선거가 결과적으로 결론을 가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서울에서 저희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가까이 리드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 수도권 총력전을 통해서 최후의 이런 득표율 끌어올려 보겠다. 이제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 동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초반에 영남 지역을 선거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남 지역은 사실 보수세가 강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22년 대선을 떠올려 보더라도 그때도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높은 득표를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 초반부터 이제는 전국 정당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영남 지역 TK, PK에서도 우리가 목소리를 많이 듣고 많은 득표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영남 지역을 돌면서 또 이번에 사전 투표에서 영남 지역 투표율이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도 영남 지역에는 본 투표 때 투표장으로 향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향해서 민주당에도 표를 주십사 하고 또 약세 지역이지만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기 동탄을 찾으시잖아요. 이 네. 동탄의 기적, 요걸 기대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때는 저희가 지금보다 사실 당세가 더 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인데 그래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보면은 이준석이라는 후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보고 거대 양당이 아닌 저희를 투표해 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진짜 거대 양당의 기득권에 맞서서 싸우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투표를 해주십사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동탄을 좀 찾아갔습니다. 네, 내일은 대선 투표 하루 앞두고서 후보들이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어디서 할지도 주목이 되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에서,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에서 한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수도권 유세를 전반적으로 하는 가운데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어떤 광화문의 인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부 기관들을 포함한 상징적인 이런 이슈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청에서 특히 저희가 서울시 지자체장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서 다양한 의지들을 좀 모아보겠다. 그런 그 어떤 발상의 발로인 것 같고요. 서울시청 사실 이 피날레 유세 같은 경우에 서울시청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전반적인 또 동선들이 또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서울 지역들을 순회하는 가운데 마지막 유세를 서울시청에서 장식을 함으로써 어쨌거나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에 최대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여의도를 찾는다고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최종 파면까지 이끌어주신 것은 결국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던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 이 두 곳을 선거의 시작과 끝으로 이제 잡은 것이거든요. 지난 그 12월을 떠올려 보면 아까도 잠깐 김영태 비대위원장의 언급에서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국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탄핵이 통과된 이후에는 이제 광화문에서 또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자 또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 탄핵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또 거리로 뛰쳐나와서 결국 탄핵이 완성될 때까지 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번 조기 대선 자체가 국민들이 많이
만들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그 상징적인 장소인 광화문에서 시작하고 마지막을 여의도에서 한다라는 그 메시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한다고 하는데 개혁신당에게 대구는 좀 어떤 의미를 가진 장소일까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구라는 곳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보수의 이러한 가장 중요한 코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원래는 중도층이 더 많은 정당이었습니다만 이번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민주당의 이러한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 씌우기와 위선적인 모습에 저희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중도로서의 확장성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 좀 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대구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